어머니, 법원에서 편지 받으셨죠? 이제 후견인 동의서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내가 왜? 나 멀쩡한데. 내 집은 내 거야. 새벽 4시 32분, 가느다란 비가 내리는 새벽. 우체부 은택은 마지막 우편함 배달을 마치던 중 201호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 발신인은 서울가정법원, 수신인은 5층에 홀로 사는 정부님 할머니였다. 성년후견 개시 신문 통지서. 며칠 전만 해도 날씨까지 챙겨주던 할머니가 멀쩡했는데 신청인은 며느리 박미라였다. 이유는 치매 의심, 재산 관리 불가. 은택은 급히 봉투를 들고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대추차 향이 새어나오는 집안. 부님은 봉투를 뜯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라고 했어.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떨었다. 은택이 물었다.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부님은 망설이다 말했다. 3달 전부터 멍하고 기억이 끊겨. 며느리가 영양제라며 약을 줬는데 그 뒤로 더 심해졌어. 은택의 눈길은 신발장 위 약통으로 향했다. 라벨이 찢긴 흰 알약병, 희미하게 드러난 글씨. 졸피뎀 수면 유도제. 영양제가 아니었다. 은택은 사진을 찍으며 단호히 말했다. 할머니, 이건 혼자 해결하시면 안 돼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는 공책을 내밀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전부 날짜와 시간과 함께 적으세요. 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첫 줄을 썼다. 2025년 10월 1일 새벽 4시 32분. 법원에서 편지가 왔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라 했다. 다음 날 오전 은택은 사회복지사 서연과 함께 201호를 찾았다. 부님은 그들을 맞으며 법원 통지서를 내밀었다. 며느리가 날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집을 빼앗으려고. 서연이 물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3달 전쯤. 며느리가 영양제라며 약을 가져왔는데 그 뒤로 멍해지고 비밀번호도 잊곤 했어요. 아들은 요양원 얘기만 했죠. 부님은 이어 말했다. 2달 전부터는 집 팔라며 압박했고 결국 인감도장이 사라졌어요. 은택이 어제 찍어둔 약 사진을 보여주자 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이건 영양제가 아니라 수면 유도제예요.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에 문제 생겨요. 부님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일부러? 단정은 못하지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2가지를 하셔야 해요. 보건소에서 신경인지 검사 받으시고 약국에서 약 성분 확인하세요. 의학적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에 적었다. 10월 2일 검사 예약. 약 성분 확인. 그때 은택이 말했다. 요즘 건물 앞에 흰 승합차가 자주 서 있던데요. 부님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 차일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서연은 은택에게 부탁했다. 다음엔 번호판까지 찍어주세요. 은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기 전 서연은 부님의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마세요. 매일 기록하세요. 그게 할머니를 지킬 겁니다. 부님은 공책에 또박또박 적었다. 나는 멀쩡하다. 내 정신은 내가 지킨다. 사흘 뒤 부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라를 마주했다. 엄마, 신문 날짜 잡혔어요. 준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나 멀쩡해.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지난주 가습을 켜놓으셨잖아요. 부님은 순간 흔들렸지만 약을 먹은 날이었음을 떠올렸다. 미라는 차갑게 말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아파트 잔금도 있고 어머니 집이 유일한 자산이에요. 결국 내 집이 필요하단 거잖아. 준호는 후견인 동의서를 내밀었다.
서명만 하세요. 부님은 단호히 거부했다. 난 멀쩡하다. 필요 없어. 미라는 얼굴을 굳히며 속삭였다. 신문 때 대답 못하면 끝이에요. 부님은 비밀번호를 까먹은 일을 떠올렸다. 그날 미라가 곁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섬뜩한 의심이 스쳤다. 두 사람이 나가자 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에 적었다. 10월 5일. 동의서 강요받음. 거부. 포기하지 않는다. 그날 밤 은택과 서연이 찾아왔다. 부님은 상황을 털어놓았다. 서연이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인지 기능 정상이에요. 치매 아닙니다. 정말요? 네. 게다가 약은 장기 복용 시 선망을 일으킬 수 있대요. 은택은 사진을 보여줬다. 오늘 흰 승합차 번호판 찍었습니다. 준호였어요. 부님은 숨을 삼켰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증거를 심을 차례예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님과 함께 보건소로 향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두 사람은 곧장 약국으로 갔다. 약사님, 이 약 좀 봐주세요. 약사는 약통을 받아들고 라벨을 확인했다. 얼굴이 심각해졌다. 이거 졸피뎀이에요. 수면 유도제인데 누가 영양제라고 했어요? 며느리가요. 이거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는 더 위험하고요. 약사는 상담 기록을 작성하며 사본을 건넸다. 이거 법원에 제출하세요. 약물 오남용 가능성 있어요. 부님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연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게 씨앗일이에요.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증거. 오후엔 은택이 합류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할머니, 이거 현관에 달게요. 이게 뭔데? 바디캠이에요. 초인종 옆에 달면 누가 오는지 전부 녹화돼요. 그런 거 달아도 돼? 합법이에요. 단 스티커 붙여야 해요. 영상 녹화 중이라고. 은택은 능숙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은 스티커를 초인종 아래 붙였다. 서연이 핸드폰으로 연결 상태를 확인했다. 할머니 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요. 누가 오면 알림도 와요. 이게 무슨 소용이죠? 증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뭘 하는지 전부 기록돼요. 부님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엔 자기 집 현관이 선명하게 보였다.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 이제 준비 끝났어요. 며느리가 다시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세요. 카메라가 다 담을 거예요. 그날 저녁 부님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공책을 펼쳤다. 10월 6일. 보건소 검사 정상. 약 성분 확인. 현관 카메라 설치. 씨앗 2개를 심었다. 이제 싹이 트길 기다린다. 이틀 뒤 초인종이 울렸다. 부님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화면엔 미라와 준호가 서 있었다. 어머니, 저희예요. 부님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들어왔다. 어머니, 내일 법원 신문이에요. 준비 좀 도와드리려고요. 고마워. 근데 준비할 게 뭐가 있니?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요. 자필 확인서예요. 법원에서 어머니가 직접 쓰셨는지 확인한대요. 무슨 내용인데? 간단해요. 본인은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후견인 지정에 동의합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부님의 손이 멈췄다. 그걸 내가 써야 한다고? 네. 그래야 법원에서 빨리 처리해줘요. 난 안 쓸 거야. 내 판단 능력 멀쩡해.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협조 좀 해요. 내일 법원 가면 판사님이 질문하실 텐데 제대로 대답 못 하시면 어쩌려고요?
난 할 수 있어. 미라가 차를 한 잔 달라고 했다. 부님은 주방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다. 그 사이 거실에선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다. 오빠, 어머니 너무 고집세요. 그래도 내일 되면 끝나. 법원에서 판단 능력 없다고 나오면 바로 후견인 지정되고 그럼 우리가 집 처분할 수 있어. 잔금 날짜 다가오는데 제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 이번엔 확실해. 어머니 약 끊긴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아직 증상 남아있을 거야. 현관 카메라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초인종 옆 작은 카메라와 영상 녹화 중 스티커를 부님이 차를 들고 나왔다.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라는 차를 마시며 다시 서류를 밀었다. 어머니, 제발 서명 좀 해주세요. 내일 법원 가면 더 복잡해져요. 안 해. 나는 내 의사 분명히 밝힐 거야.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다.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은택이 계단에서 올라왔다. 그는 우편물을 들고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할머니, 등기요. 고마워요, 은택 씨. 미라와 준호는 은택을 흘끗 보고 지나갔다. 은택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복도에 서 있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부님이 문을 닫자 은택이 다시 노크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카메라가 다 찍었겠지? 네. 그리고 제가 복도에서 녹음도 했어요. 부님은 소파에 앉으며 공책을 펼쳤다. 10월 8일. 며느리와 아들이 왔다. 자필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거부했다. 그들은 내일 법원에서 내가 무너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10월 9일 서울가정법원 3층 신문실. 부님은 서연, 은택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반대편엔 미라와 준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피신청인 정부님 씨,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2025년 10월 9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정부님 73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신청인 측에서는 피신청인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미라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판사님, 신청인 측 증거자료입니다. 피신청인은 최근 몇 달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보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부님의 손이 떨렸다. 그때 서연이 손을 들었다. 판사님, 피신청인 측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은 두툼한 파일을 건넸다. 판사가 펼쳐보자 첫 장에 보건소 신경인지 검사 결과지가 있었다. 이건 10월 6일 서울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입니다. 피신청인은 정상인지 기능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치매 아닙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당황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증상이 서연이 두 번째 서류를 제출했다. 그 증상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약물 상담 기록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자 표정이 심각해졌다. 졸피뎀, 수면 유도제, 네. 신청인 박미라 씨가 영양제라며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약입니다. 약사 상담 결과 이 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 및 선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님이 말했다.
저는 그 약을 며느리가 가져온 날부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약을 끊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판사가 미라를 봤다. 신청인,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영양제라고 하셨죠? 수면 유도제를 왜 영양제라고 했습니까?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판사님,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피신청인께 정확한 설명 없이 약을 제공한 겁니까? 서연이 세 번째 서류를 올렸다. 그리고 이건 약 복용 기록표입니다. 피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날짜, 시간, 복용 후 증상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판사가 기록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한 필체, 정확한 날짜, 구체적인 증상 기록.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다. 피신청인, 이거 본인이 직접 쓴 겁니까? 네. 제가 매일 기록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미라 측을 봤다. 신청인 측,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있습니까?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미라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부님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씨앗일이 싹을 틀었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신청인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왜 후견인 신청을 하셨습니까?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 재산 관리요? 네. 집도 관리비 밀려 있고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시기 어려워 보여서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신청인 명의 부동산이 하나뿐이네요.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4억 정도 될 겁니다. 신청인이나 가족분들, 재정적 어려움은 없습니까? 미라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건 저희도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 서연이 손을 들었다. 판사님,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은 USB 하나를 건넸다. 판사가 노트북에 꽂자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엔 부님의 집 현관이 보였다. 날짜는 10월 8일 어제. 미라와 준호가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이게 뭡니까? 피신청인 집 현관에 설치된 바디캠 영상입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됐고 영상 녹화 중 스티커도 부착돼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두 사람이 들어간 뒤 화면엔 복도가 보였다. 하지만 음성은 선명했다. 오빠, 어머니 너무 고집세요. 그래도 내일 되면 끝나. 법원에서 판단 능력 없다고 나오면 바로 후견인 지정되고 그럼 우리가 집 처분할 수 있어.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다. 잔금 날짜 다가오는데 제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 이번엔 확실해. 영상이 이어졌다. 부님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미라가 신발장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다.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인감도장을 찾고 있는 겁니다. 피신청인은 2달 전부터 인감도장이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면 속 미라는 서랍을 열고 보관함을 뒤졌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도장은 찾았고 내일 법원에서 무능 확인되면 바로 근저당 들어가. 판사가 영상을 멈췄다. 신청인, 이게 사실입니까?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피신청인의 판단 능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판결을 선고했다. 신청 기각합니다. 피신청인 정부님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신청인 박미라 씨와 공동신청인 박준호 씨의 행위는 피신청인 강압 및 재산 편취 시도로 의심됩니다. 본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섰다. 판사님, 그건 오해예요. 법정 질서 유지하십시오. 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미라와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부님은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다. 서연과 은택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할머니, 이겼어요. 할머니가 이긴 거예요. 씨앗이가 열매를 맺었다. 10월 15일 부님은 석 달 만에 주민자치센터 요리교실에 나갔다. 이웃들은 반갑게 맞으며 안부를 물었다. 며느리 부는요? 멀어졌어. 당분간 안 볼 거야. 법원 판결 후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라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약물 제공과 재산 편취 시도 혐의로 두 사람은 다시 부님을 찾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부님은 우편함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그날 소리툭 하나가 할머니를 살렸네요. 다음엔 차는 제가. 은택. 현관 앞엔 서연이 선물한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부님은 공책 마지막 장에 적었다. 요리교실에 갔다. 사람들은 날 반겨줬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킨 건 도망이 아니라 기록이었고 믿어준 사람들이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김치찌개를 들고 왔다. 같이 드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국물을 나눴다. 부님이 물었다. 그때 왜 날 도와줬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싸우려 하셨잖아요. 부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다. 난 그저 지키고 싶었어. 내 정신과 내 집, 내 존엄을. 서연이 손을 잡았다. 그게 이긴 거예요. 그날 밤 부님은 새 공책을 폈다. 첫 줄을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기록한다. 살아있음을, 생각할 수 있음을, 사랑받고 있음을. 새벽 4시 우편함에서 떨어진 소리가 모든 걸 바꿨지만 진짜 변화는 기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했던 순간들이었다. 비는 그치고 아침이 밝았다.